6.3 지방선거 이제 13일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지방 권력을 재편하고 또 국회의원 14명을 새로 뽑는 전국의 변곡점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정치부 조은지 기자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네, 아침 출근길에 혹시 뭐 달라진 거 못 느끼셨어요? 차량을 봤습니다. 차량도 네. 많이 보셨고 빼곡하게 현수막이 아마 달린 거를 보셨을 텐데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트럭 홍보 차량도 되고 현수막도 달 수 있습니다. 오늘 0시에 저희 국회팀 막내 기자가 현장에 현수막 다는 거 보러 갔어요. 예. 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밤새 부지런히 달러 다니는 모습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자동차들이 신호 대기하는 곳이 되게 명당이에요.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에 거기 명당 쟁탈전이 벌어졌고요. 그 오늘부터는 후보 공개 연설 또 유세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로고송 아시죠? 노래 무조건이 네네.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율동도 볼 수 있고 명함 배부를 하는 등 조금 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맨날 지금 추미애 의원님 후보 나오고 있는데 맨날 싸우고 화내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율동하는 진풍경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어색하기도 겁니다. 하네요. 예. 네, 그 서울시장 후보들 오늘 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좀 상징적인 일정들을 마련을 해서 갔는데 정원호 후보는 민주당 후보는 우편 집중국에 가서 서울의 미래를 배달하겠다라고 이렇게 택배를 날랐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가락시장으로 와서 서울의 밝은 미래를 열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 뭐 각지의 후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뭐 막차 인사하고 심야버스 타고 새벽 노동자 만나고 엄청 부지런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3일에 결전이 시작됐고 네. 이제 13일 동안은 거리가 이렇게 춤판도 좀 벌어지고 시끌시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네. 되는데 자 정치부 기자가 보는 지금의 큰 그림 네. 판세가 좀 어떻습니까? 그 광역단체장 16개거든요. 시도지사 16명인데 몇 개 이겨야 이제 이겼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죠.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선거까지는 17개였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8년에는 3개 빼고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예. 14대 3이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에는 호남, 경기, 제주 빼고 국힘이 다 이겼습니다. 12대 5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어찌됐건 딱 요거만 봐도 여당한테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은 선거판 초반에 15대 1로 우리 이기는 거 아니야? 경북지사 빼고 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예. 흐름상 한참 그렇게 앞서가다가 요즘에는 국힘이 조금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힘은 아무래도 탄핵 후폭풍 또 뭐 윤어게인 공천이다 개파 갈등이다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 자산 아니냐라는 말을 좀 희화화될 예. 정도로 이렇게 좀 궁지에 몰렸었는데 이제 후보에게 좀 시선이 집중되면서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이 진영별로 결집을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또 지난 출연 때 제가 그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금 변곡점이 될 것 예. 같다 네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확실히 좀 결집하는 것도 확연히 다들 여야에서 이구동성 말을 하긴 해요. 지금 판세 뭐 저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제 오늘 보면 민주당이 우리는 도전자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부 단속 기강 잡기에 나섰다고 예. 볼 수 있는데 이게 위기감을 좀 이제 자극해가지고 지지층 야 빨리 모여 우리 지금 네네. 이럴 때 아니야라고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진짜로 뭐 몰리는 건지는 알 수 없고요. 또 국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패배주의여서 우리 해도 안 돼 뭐 이러다가는 지금 이제 벌써 제목이 필승결이에요. 그래서 예.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탔어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PK, TK 최소 5개 부울경, 대구, 경북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강원, 충청권은 대혼전 양상으로 지금 여야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제 당일에 기사 마감해야 되잖아요. 이제 막 보면서 기사 써야 될 텐데 예. 제가 여당 나름 전략가 의원한테 11대 5 지금 이 5개 딱 이기면 그럼 이겼다고 써야 되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랬더니 그 정도면 당연히 이기는 거고 민주당이 이기는 사실 판세다. 하지만 몇몇 오돌뼈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오돌뼈가 11대 그러니까 좀 거슬리는 게 몇 개 좀 씹히는 예. 아픈 부분이 있다라는 예, 건데 예. 그건 차차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말 이제 선거 날이 다가올수록 선거 네.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라는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지방선거는 사실 선거를 하는 시기 때문이기도 네.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하고도 그렇죠. 많은 연관 관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호흡을 맞춰야 되고 예. 그래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여당 후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산 잘 따올 사람 누구냐, 민주당 후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제일 전면에 내세우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 행정부의 예산을 배분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지방 권력 재편을 해서 이게 지방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여당 프리미엄이 그래서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 크게 슬로건 보면 여당은 내란 척결, 뭐 계엄 성공을 했다면
정청래 대표는 나 연평도의 꽃게밥이 됐을 거다 이 얘기를 몇 번을 벌써 했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독재 견제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지금 대통령 무죄 셀프 사면하려고 한다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양당 대표의 발언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란을 위한 공천인가? 공천을 위한 내란인가? 아직도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윤어게인 세력을 확실하게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이 대단히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방법,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 사실 양당 대표가 비호감도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부울경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추풍령은 좀 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물밑에서 전해지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오세훈 후보만 해도 사실은 투샷을 선거 끝날 때까지 볼 수 있을지 반신반의 좀 지켜보는 그것도 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이런 독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공식적인 슬로건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자라는 지방정부 이거고요. 국민의힘은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자, 시도지사의 분위기를 이제 먼저 짚어주셨고,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지금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14곳입니다. 네. 상당히 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미니 총선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후보들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재보선 열리는 곳 총 14곳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이 그중에 13개예요. 대구 예. 달성 그 추경호 후보가 대구시장에 나간 그 자리만 빼고는 다 민주당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힘은 믿져야 본전이고 민주당은 아주 잘해야지 본전 치기를 예. 할까 말까잖아요. 네. 지방선거 사실 대선 총선 비교하면 관심이 좀 덜한데 또 재보선 국회의원 한 명이 돼봤자 300분의 1이긴 해요. 300명 중에 그냥 한 명 되는 건데 이번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양도 많지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한동훈, 송영길, 이광재 이런 중량급 감이 있는 인사들이 총출동하고요. 또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진영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량급 후보들이 나오면서 많은 네.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부산 북구갑이 이제 가장 좀 눈길을 끌고 있잖아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표정을 살펴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구포대교 앞에서 공식 선거 유세 첫 발을 뗐습니다. 북구 발전을 목표로 나아가는 무적함대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의 맹활약을 지켜봐달라면서 집권 여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덕천동에서 출근길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새벽 0시 만덕 119 안전센터 앞에 직접 현수막을 내걸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진짜 북구 사람은 자신뿐이라면서 북구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6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유세차는 만덕동에서 출발했습니다. 곧바로 북구 민심의 가늠자 구포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난 한 후보. 북구 시민을 섬기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받는 지역,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저는 딱 한 군데 간다고 하면 여기 정말 가서 바닥민심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너무 저도 궁금한데 어제 그 그래픽 하나 볼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채널A 3자구도 여론조사 보면요. 예. 민주당 하정우 32.9, 국민의힘 박민식 20.5, 무소속 한동훈 후보 34.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치상으로 한동훈이 가장 높게 나온 첫 번째 조사입니다. 물론 예. 오차범위 내에요. 오차범위 안에서 1, 2위를 다투는 추세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 결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출연 직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이제 단일화를 물밑에서 추동하는 예.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빨리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만나서 들어보면요, 이제 옛날에는
승리 가능성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 49%다, 51%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자신감이 올라오는 건데 확실히 내려가 보니까 좀 흐름을 탔다, 바람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단일화 얘기가 좀 강해지고는 있지만 단일화 안 하고 그냥 3자로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좀 엿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입성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배지거든요. 0.5선 국회의원이지만 야권의 뭐 차기 뭐 구심점이나 권력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복당은 할 수 있는 건지 장동혁 대표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굉장히 소용돌이가 일게 확실해지고요. 또 한동훈 후보가 대여투쟁의 선봉에 섰던 만큼 청와대나 민주당 비판을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 북구갑뿐만 아니라 지금 평택 을에도 네.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정리해 주시죠. 핫플레이스입니다. 예. 평택을 5파전 다자구도인데요. 조국 후보 특별 사면 후에 처음으로 지역구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 저격수로 활약했던 김용남 또 민주당 간판으로 나오게 되고요. 평택을에서 3선을 한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 또 김재현, 황교안 대표까지 3중 2약입니다. 산술적으로는 20%대 득표여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후배들이 민심 들으러 현장 갔는데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대요. 5명의 얘기들이 다 나와서 도대체 누가 인기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여기서 또 관심이 집중이 되는 이유가 조국혁신당은 사실 민주당의 우당으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선거 때문에 지금 균열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조국 대표가 내가 민주당의 적통이다. 김용남은 검사 출신이고 보수당 출신이고 입성을 하게 되면 검찰개혁 소신 대통령이랑 달라서 이거 컨트롤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국 후보 출정식에서도 정당 아닌 인물을 선택해달라. 또 내가 만약에 국회에 등원을 한다면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나서겠다라고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명청 대결 그 역학구도와 맞물려서 조금 더 파장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이제 조국 혁신당과 기습적으로 합당을 하겠다 발표를 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를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조국 정청래 둘이 뭐 밀약한 거 아니냐 뭐 눈총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찌됐건 정청래 조국 뭐 문재인 유시민 이런 쪽이 올드 민주당 친청계로 분류가 된다고 치면 여기에 이제 이호철 전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는 조국 지지한다. 당원이면 뭐 공천한다고 내가 다 찍어야 되냐? 내가 거수기냐라고 하면서 이제 김용남은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반대로 뭐 이재명, 김용남 김민석, 이현주 뭐 이런 쪽이 뉴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건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이 김용남을 전략 공천을 하기는 했는데 내심 조국 당선 바라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여론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평택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가 가서 우리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 총선 때 지비민주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12석을 얻었잖아요. 이때부터 좀 골이 깊어진 게 아닌가요? 그때는 그래도 뭐 잘 지냈는데 요즘 모습 균열을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보면 그 필리버스터 맨날 하지만 24시간 지나면 두드려서 그냥 끝내잖아요. 그때 조국혁신당 없으면 끝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당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면 향후 국정이 어떻게 될지도 좀 주목이 되고요. 또 조국 후보가 친문 황태자를 넘어서 뭐 지도력이나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을지 또 정말 입성해서 합당 논의에 나설지 등등 나비 효과가 또 펼쳐질 거라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 평택을은 지금 법여권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수 단일화 냄새가 솔솔 나고 있어요. 국민의힘 유이동 또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가 이제 합칠 것 같은데 유이동 후보가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생각차가 있으나 그 차이가 민주당이나 혁신당보다 멀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이동 후보가 개소식 때 보면 왼손에는 유승민, 오른손에는 김문수 이렇게 자꾸 손을 들었었던 일이 있어요. 이게 개혁부수부터 뭐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까지 다 한꺼번에 안고 가겠다 뭐 이런 뜻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합쳐지면 여당에도 혹시 파장이 있지 않을지 이게 또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한데 전북지사 선거도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제명된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지금 또 나왔기 때문이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평택도 평택인데 전북 때문에 지금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골칫거리입니다. 역대 호남에서 민주당 계열이 아닌 당이 이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동안 광주, 전남, 전북 시도지사는 늘 민주당 계열이 차지를 해왔는데 김관영 그 전
전북지사죠. 그분이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친청 이원택 후보가 여기를 밀어주려고 정청래 대표가 속전속결 김관영을 징계한 거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왔고요. 이원택 후보 역시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이 있었는데 혐의 없다라고 당이 이제 면죄부를 줬어요. 네.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연임을 도전하는데 여기 지역에서 호응이 아무래도 현역이다 보니까 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 지원하면 그거 해당 행위다, 징계하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김관영 후보는 도민을 개돼지로 보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도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시죠. 네. 평택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철 수석이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 타당 후보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부터 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당신은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무슨 탄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뭐 그 현금 살포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어떤 지도부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김관영 후보도 민주당 사람이긴 한데 제명이 됐잖아요. 네. 공천 때문에 민주당 사람인 것과 민주당 당적이 이게 또 다르잖아요. 무소속으로 어찌됐건 당선이 되면 정청래 지도부로서는 아무래도 리더십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라디오 들어보면 박지원 정치구단, 자칭 정치구단이 조국 한동훈 김관영 되면 민주당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런 맥락에서 매우 통찰력이 있는 말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에 대구시장에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 계열로는 처음으로 보수 텃밭 대구시장을 내주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지면 또 국민의힘도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번 선거 뭐 지역마다 아주 관심사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물론 이제 당을 위한 승리도 있지만 이 선거 이후에 당 대표들의 거취도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사실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에 있습니다. 예. 계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나, 선거가 끝나면. 선거가 아까 뭐 11대 5는 이긴 거냐, 뭐 제가 네네.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딱 나왔을 때 이긴 거냐, 진 거냐, 뭐 김관영이 되면 어쩌는 거냐, 누구 탓이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노골적인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정청래 대표의 로망은 이재명 대통령의 루트를 밟는 겁니다. 뭐 비명행사 공천이다, 뭐 잡음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찌됐건 본인의 친위 취재를 구축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실제로 됐잖아요. 그런 맥락을 꿈꾸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성적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하정우, 김남준, 김남국, 전은수 4명이 재보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 하정우 후보 뭐 아까 엎치락뒤치락 그런 거 봤는데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좀 유리한 텃밭에 간 입장이라서 명청 갈등 속에 만약에 원내에 입성한다면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주목이 되고요. 또 국민의힘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 장동혁 대표 역시 나름의 꿈이 큽니다.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아서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버틸 생각이에요. 보수 유권자들은 이제 혹시 이기면 장동혁 대표 연임 계속 이제 굳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뽑아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주류 의원들이 그때 선거 끝나면 우리 가만히 안 있는다. 지금까지는 참아준 거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서 여기도 또 한번 태풍이 불지 않을까 또 기대가 주목이 듭니다. 예. 13일간의 열전이 치러지고 선거 결과 네. 이후에도 또 상당히 정치권이 요동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국회반장 조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